검찰이 이 기간 중에 뭐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거나 임시국회, 방탄국회가 없으니까 3.1절까지도 열었지 않습니까? 이 그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때 아주 뒤통수를 탁 치는 전략으로 이 전격적으로 소환조사하든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치열한 수사움이거든요. 예. 바둑 수사움이다. 제가 이제 그때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요. 예. 이게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있고 저쪽에 뭐 이재명이든 송영길이든 범죄자 집단이 있잖아요. 예, 예. 항상 이게 수싸움을 할 때 바둑을 둘 때는요. 상대 허를 찔러야 돼요. 상대가 이게 두 달라는 대로 따라 두면 집니다. 예. 바둑은 이게 따라 두면 지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민주당이 송영길이가 뭐 조사해달라 할 때 조사해주면 안 돼요. 늦게 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은요, 항상 저는 저쪽에서 비워가지고 치라고 할 때 치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거는 오히려 검찰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예. 그냥 뭐 소환을 할 수 있겠지. 저는 소환 조사는 할 수 있다 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국회 회기도 없으니까 소환해가 조사받으시오. 검찰이 부를 수는 있잖아. 예. 그러면 저는 영장은 철저하게 회기 중에 쳐야 된다 봐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면 이재명이 더 이중성이나 진짜게 부채부터 그걸 포기하는지, 그리고 당내 여러 분란 막 엄청나게 그 정치적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래야 이게 검찰이 이기는 거예요. 아마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회계 아닌데 영장 청구했다가 판사가 지금 이게 전부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지금 이게 영장 3명을 딱 이게 좌파로 다 바꿔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이재명 그냥 갔다가 기각되면 검찰이 치명타예요. 요즘 이게 50억 클럽 뭐 박영수 기각된 것도 야 너 검찰이 봐주는 거 아니냐, 검사 출신 말도 안 되게 좌파들이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이게 판사 때문인데, 사법부 김명수 때문인데. 따라서 저는 소환은 좋다. 명분이 있으니 소환을 빨리 해라. 뭐 회계 중이다 아니든 이재명이 빨리 소환해라 이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영장은 철저하게 회계 중에 치라. 회계 중에. 그래야면 이재명을 1차로 정치적으로 죽여놨고 사법 심사받으러 가야 된다. 방탄하면 더 죽는 거고. 저는 이게 뭐지, 아마 이게 국회가 뭐 쉬는 데고 1, 2주 있잖아. 그때 기습적으로 꼼수로 영장 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소환 같은 것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는 회기가 있고 그런 때는 뭐 국회 일정이 바쁘고 또 뭐 최고위원회다 당무가 바쁘다 하는데 국회가 없으면은 그런 변명은 못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2번이나 다 뭐 그냥 조율을 하자 해가지고 늦게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토요일 날 나오고. 그런데 그런 변명은 이제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환을 해서 지금 뭐 정자동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백현동도 거의 수사 막바지 이제 이재명하고 정진상 조사만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선 정진상이라도 부르고 1차적으로 또 좀 이따가 봐서 이재명 부르고 이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검찰이 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자꾸 좌파들은 50억 클럽으로 이게 프레임을 바꾸거든요. 예. 이재명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영수 영장 재청구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또 20명 돈 받은 사람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또 송영길이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막 인력은 없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쏟아지니 좀 이게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그래도 아직 수원지검은 좀 여유가 있어요.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여유가 있으니 네. 그쪽부터 이제 이재명 좀 소환하고, 그쪽은 지금 검찰의 인력에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의 반부패 이제 50억 클럽의 일부가 다 많이 가 있는데 나머지가 이게 백현동에 있으니 백현동도 이제 뭐 다 이제 끝났잖아요. 예. 이제 바로 정진상 이재명 바로 소환해라. 저는 이렇게 계속 촉구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검찰에서 좀 신속하게 소환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시간이 끌리면요, 국민들의 또 피로감도 커집니다. 지금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검찰도 힘들겠지만 좀 이게 마지막 힘을 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이제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이게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전략을 제가 이재명 측의 변호사 김모 변호사한테 듣고 제가 이게 분통이 터지는 게 저번 주 말에 이재명이 이제 초창기에 검찰 왔다 갔다 할 때 변호했던 변호사인데요. 지금 이게 이재명 측의 전략은요, 어떻게든 이렇게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이 1심이 안 나오게 막아야 된다.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뭐 총선 전에. 증인 많이 채택하고 계속 뭐 또 재판 연기하고 뭐 이러면 내년 총선까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법 재판은 법에 1심은 6개월 내에 끝내라. 2심,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라. 근데 그게- 633.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6개월이 지나버렸어 이미. 예. 근데 왜? 만약에 총선 전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백현동이나 김문기 씨. 예. 근데 100만 원 이상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라.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재명이 끝나잖아요. 예. 지가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당이 끝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당이 파산하는 1심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측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총선 전에는 1심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거죠. 예. 이게 전략이라는 거고, 제가 이게 이재명 측은 그래 머리를 그래 쓸 수 있지. 제가 비판하는 거는 바로 이게 김명수하고 김정중 이 사법부 판사입니다. 옛날에는 판사들이 재판을 늦게 하면요 독려를 합니다. 막 법원장이 인사평가를 해.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면 그렇죠. 통계를 내. 예. 근데 김명수가 들어서 가지고 5년 동안요 민사재판이 3배가 기한 늘어서 3배 300%.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 200%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법원장들이 재판 빨리 해라 마라 독려를 안 해요. 지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2주에 한 번 합니다. 아, 법원장들도 다 선출제로 돼버리니까 김정중이가 선출됐죠. 나주 출신. 판사들 눈치 보는 거죠. 괜히 그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아이 저 사람 법원장 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 법원장 후보들은 다 몸을 사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6개월에 구속 맞추려고 일주일에 4번 재판했잖아요. 예. 근데 살인적이라 했는데 지금 이게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재판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끝난단 말이야. 근데 2주에 한 번 이재명이를 부르니까 지금 6개월 동안 8번밖에 못했다니까요. 8번? 지금 이게 법원 34부입니다. 강규태 부장. 예. 또는 이게 법원장, 아니면 대법원장 김명수. 예. 너 이게 빨리 이재명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해가 끝내라 이거야. 선거법을. 그게 훈시 규정이라고 법에 어디 있어. 무조건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돼 있지. 지금 이게 이재명이 2주에 한 번 법원에서는 이불로 법을 어기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2-3번 해갖고도 도저히 6개월을 못 맞추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이게 아예 2주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유동규를 4번이나 불렀어요. 그리고 그게 공무원 5급 퇴직급 별거 알고 다 동의해도 되는 걸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하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막 질문하면서 이래가지고 그게 내년 4월 넘겨서 결론 나오게 하려고. 이게 저는 꼼수인데 여기 놀아나는 법원이 문제다. 빨리 이게 재판 기회를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잡아라. 2주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이걸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규태 부장판사 6월 30일 날 이 이재명 선거법 그 8차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예산 법무과장 네. A씨라는 사람이 전 이제 예산 법무과장이고 지금 퇴직을 했던데 그 사람이 나와갖고 정진상 지시로 당시 원래는 이현철 개발사업 2팀장이 가려는 것을 김문기 1차장으로 바꿨고 그걸 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대면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이제 완전히 빼박 증언이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열받았는지 내가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왜곡을 해서 묻겠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한 모양이죠. 옛날 뭐 과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 공무원 보고 당신에게 4급 승진 못해가 내한테 불만을 품고 허위로 하는 게 아니냐 이랬죠. 당신이 5급으로 퇴직했거든.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이재명이가 그때는 왜 성남이 모라토리움 있잖아. 모라토리움. 예. 막 그때 디폴트 선언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게 외국에 가는 걸 좀 문제되니까 비밀로 하고 그다음에 그때 트램 견학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김문기를 바깥치기가 데리고 왔잖아. 네. 그러면서 이게 유동규가 운전한 게 아니고 김문기가 골프 카트 운전하고 네. 그다음에 요트도 김문기만 태웠다니까. 그러니까요. 유동규는 안 태우고. 예. 자기 비서고 백모신가 그. 그리고 이게 대장동 그게 선정 한 달 전이거든요. 예. 대장동 성정.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막 공격을 한 거죠. 제 말은 근데 그 공무원이 당당하게 이야기 잘하더만 이재명이가 꼼짝을 못했어요. 공무원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증언을 보면 아주 자세히 그냥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히 하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그래 2주에 한 번씩 하면 앞으로도 이게 100편 동안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김문기 모른다 가지고 6개월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법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고 돼 있지. 이게 훈시 규정이라는 거는 대법원 저거 해석입니다. 예. 대법원이 저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에 이거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게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진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뭐 진짜 뭐 갑자기 선고 앞두고 법원이 불나버리고 기록이 없다든지 불강력일 때야 뭐 며칠 늦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태연하게 우리 2주에 한 번씩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명수 사법부가 하는 아니 이놈이 행태라니. 진짜 김명수가 이게 시간 끌어서 왜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 증거가 많으니. 예. 지금 이게 송철호 사건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 1심. 아, 조국도 보세요. 어이가 없잖아요. 3년 넘어 끌어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뭐 신속한 재판 좀 하시오라든지 지시라도 해야 되잖아. 예. 이 말년에 골말하는 양상인 것 같은데 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질서 있는 퇴진하는 방법. 예. 두 번째는 부결하는 방법. 3번째는 옥새 들고 깜빵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 3가지인데 예. 질서 있는 퇴진은 뭐 안 하겠죠. 이재명의 지금 태도로 봐서는 지금 이제 뭐 10월쯤 물러나겠다 이러면은 좋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박사님 이제 이거 3가지 이거 플랜요. 저도 이제 이거 3개를 플랜 B를 3개를 적어왔는데 예. 박사님과 똑같은 내용이 사람 서로 생각이 이게 비슷하죠. 뭐 의논한 건 아닌데 예. 근데 제가 순서대로 적어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친명들이 컨틴전시 비상계획을 짜는데 1단계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순위대로 아, 그래요?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 1단계는요 아마 친명 의원들이 그 비상계획 1단계는 부결입니다. 부결. 어떻게든 이렇게 부결식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네. 부결식이자. 네. 뭐 보이콧을 해버리든지. 네. 아니면 이게 어떻게 표단속을 해가 뭐 각자 이게 물고 늘어져서 이제 그 압박하면 되잖아. 네. 아니 당신 통과돼버리면 공천 안 준다. 그리고 이게 돈봉투 받은 19명이 있잖아. 예. 확실한 편이 있잖아. 예. 야, 너 이재명 구속되면 너 돈봉투 받은 다 죽어.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리도 부결을 시키자. 이게 저는 1순위라 봐요. 예, 부결 전략. 근데 부결이 부결시키자.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부결이- 지난번에도 139대 138로 한 표가 많았는데 과반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요. 이번의 경우는 뭐 체포동의안 지난번에 왔을 경우 그 특검 폐지하자고 뭐 서명한 사람만도 한 3, 4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이가 하다 포기하겠다고 떠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저번보다는 만약에 그 동의표가 많이 나오면 그럼 이제 가결돼 버리면 그 다음에 2순위가 나오는 거죠. 예. 저는 2순위가 뭐냐? 1순위가 부결이고 예. 안 되면 이게 그 부결이 안 되고 만약 구속이 됐다. 2순위는 그죠. 옥중공천. 아, 옥새 들고 가는 거는. 그렇죠. 옛날에 그 김무성 대표도 이게 옥새 들고 나르샤 이 영도다리 사진 쫙 찍고 원유철 대표 쫓아가고 그때 맞아요. 영화 포스터 같은 거 기억나잖아. 기억나나요? 근데 그때는 옥새 들고는 아니야. 옥새를 갖다가 그 금고에 두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사무실에 있었죠, 옥새는. 그냥 혼자 부산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옥새 두고 나르샤. 아, 옥새 두고. 근데 이재명이는 옥새 두고 교도소 가면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그 옥새를 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옥중공천이죠. 예. 교도소에 그 도장이 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이게 교도소는 모든 게 무인으로 찍어요. 무인. 교도관들이 옆에 확인해 줘야 되고 도장 손으로 찍어요. 아, 손으로. 교도소에서 도장으로 찍는 놈은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쌍방울이 뭐 김성태 회장이나 옛날에 SK 최태원, 삼성 이재용 부인 다 구속됐잖아. 도장 못 들고 들어가면. 아, 이거 손으로 그 찍습니다. 결제하고 도장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손으로 모든 걸 찍게 돼 있거든. 아마 이게 그 교도소 규정상 도장 들고는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게 당 대표니까 사인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사인도 결제- 원래 할 수 결제 있는데 서류 갖고. 교도관들이 다 검열을 합니다. 어떤 술인지는. 그렇지만 이제 그 옥중에서 이제 배후 조정해서 대표는 대표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아마 두 번째가 이제 그 옥중 공천 예. 이게 가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3순위가 바로 이제 아까 박사님 말한 물러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제 완전히 뭐 꼬붕이나 예. 자기 이제 그 신복 있잖아. 예. 대리로 내세우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청래나 김두관이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게 그 자기가 물러나면서 자기 이제 뜻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뒤에서 이제 그 수렴 정정, 수렴 청정하는. 청정하는 상황 정치하는 이래서 이게 그 허수아비 하나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정청래나 김두관이나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친명은
1, 2, 3순위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닌가. 1순위 끝까지 부결. 예. 2순위는 끝까지 대표적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 시도. 3순위는 이제 그 퇴진해서 하나 자기 이제 그 앞잡이 하나 세우는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리인 이른바 내세워 가지고 뒤에서 수렴 청정할 때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하고 김두관이 아닙니까? 두 사람이 지금 자기 계속 친명이었습니다. 침을 바르고 있으니까 충성하는 듯 하면서 여차하면 나가 당대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 대표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면은 국민의힘은 아주 환호자객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문, 예. 비명, 예. 이재명 있잖아요. 예. 이쪽도 이제 대안을 이제 모셔가겠죠. 그쪽은 이제 또 여러 사람을 내세우는 걸 고민하더라고요. 예, 예. 반 이재명 측에서는 야 우리 김부겸이가 그래도 뭐 무난한 거 아니냐. 예. 김부겸이 원만하고 예. 이런 사람들. 또는 우리 유럽에 그 김경수 있잖아. 예. 그 드루킹으로 친구들 김경수. 영국에 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한번 영입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해철이 있잖아요. 예, 전해철. 전해철을 이게 그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야 그래도 이게 그래도 낙연 아니냐. 이낙연 썩어도 존치인데 그 총리도 하고 대표도 하고 이낙연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 이재명도 한 4명 정도가 지금 이게 거론되고 있는. 따라서는 만에 하나게 이재명이가 진짜 이제 그 꼬꾸라지 가지고 당 대표직이 그만두게 되면 또 이제 친명과 반명이 차기 이제 뭐 당권을 놓고 가지고 막 사활을 야 진짜 정말 이게 피 터지는.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17일 날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만에 하나 플랜 B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정성호 뭐 친명의 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일 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기 국회 중에 더군다나 이 당대표가 물러나면은 당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 역할을 다 마쳐야 한다. 이것은 국회가 정기국회만이도 12월 8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 그때까지 끌고 가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제가 근데 조금 전에 뭐 옥중 공천도 교도소 규정 때문에 도장도 못 가져가고 예. 서명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옥중에서 대체벌 회장들도 결재 못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교도관들이 다 검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전에 지자체장들은 그 예, 법 개정 법이 전에는 바뀌었잖아요. 개정 전에는 뭐 사인한다 해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결제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는 이제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따라서 이제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체제가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버티다 그게 12월 전이냐 아니면 이제 12월 후냐 따라게 좀 다르겠죠. 12월 달 전에 꼬꾸라지면 그때는 이제 전당대를 하는 거죠. 전대를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12월 달 후면 이제 비대위로 가겠죠. 아마 비대위 같으면 이제 또 본인들이 더 구성하기가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12월 전이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이제 어디 그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500명 모인 자리에서 혁신을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1인 1표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쥐가 대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요. 대의원들은 지금 60표 정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기존대로- 없애버리자 이 얘기 아니에요. 기존대로 이제 대의원 비율을 한 30% 유지를 하려면 1인이 당원보다 한 100표 많이 가중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의원들은 상당수가 이제 그 문재인 때 임명됐던 예, 이런 그렇죠. 게 대의원들 아닙니까? 예, 친문들이 많죠. 많죠. 비명이 많죠. 옛날 친대제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어떻게든 이게 개딸들 한 표가 대의원 한 표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그래야만 내가 이게 대표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총선하고 관계도 없는데 김은경이가 대의원제를 이렇게 폐지하려고 노력했나?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 꼬꾸라졌을 때 전당대회가 되면 그러면 이게 그 대의원제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랬을 때 저는 혁신안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걸 이게 정청래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런데 비명에서는 500명 모임, 이른바 친명의 핵심 인사들하고
원외 인사들이 모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 발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개딸들이 인해 전술로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미 이재명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기우는 것이다. 이렇게들 다 판단을 하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의 경우 구속을 전제로 한다면은 전당대회가 불가피하고 8개월이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28, 29일 날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여기서 아마 경론이랄까? 격돌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면 충돌이. 지난번 의총에서 그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붙었다가 의총에서 또 붙었고 2차. 이제 3차 이 논쟁이 28, 29일 날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운명이랄까? 행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깨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의총에서도요. 예. 대부분 한 명 빼고 대부분 의원들이 대의원제 폐지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이 물 건너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이재명이나 지금 리더십이 무너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청래나 박찬대는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민영배는 위장 탈당했다는데 복당한 거죠. 장경태도 수사받고 이 사람들에게 국민 밉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지를 거의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 합리적으로 침묵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이게 지금 이게 이재명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아마 이게 다음 의총 있잖아요. 28일. 네. 에서도 이게 결국 이제 혁신안이 물 건너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재명의 퇴진 요구 있잖아요. 이게 막 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